이야기는 실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이야기의 시작은 돌아가는 길이다. 1978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야바키 카운티에 거주하던 5명의 남성이 농구 경기를 관람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다. 정기적으로 같이 외출했고 문제 행동이나 갈등 기록은 없었다. 그날의 일정은 단순했다. 경기를 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눈보라는 예보되어 있었지만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다른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5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다. 수색은 며칠 뒤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었다. 차량은 산악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눈에 파묻혀 있었지만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연료는 충분히 남아 있었고 엔진 고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 내부에는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갑, 열쇠, 담배, 외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강제로 열린 흔적도 없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긴다. 왜 차를 버렸는가? 이 차량은 눈을 조금 치우면 충분히 운행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한 점은 차량이 원래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익숙한 길을 벗어나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긴 흔적도 없고 위협의 흔적도 없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떠났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눈보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5명은 외투를 입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수색대는 주변을 넓게 탐색한다. 얼마 뒤 산속 깊은 곳에서 산장 하나가 발견된다. 이 산장은 피상 대피용으로 설계된 시설이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었다. 통조림, 건조식품, 난방연료. 그러나 난방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긴다. 왜 난방을 켜지 않았는가? 산장 내부에는 사람이 머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음식은 개봉되어 있었고 침대는 사용된 상태였다. 통조림은 이상한 방식으로 열려 있었다. 전용 도구가 아닌 무리하게 찢은 흔적이었다. 이곳에서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된다. 그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사인은 아사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경험이 있었고 기본적인 생존 지식도 갖추고 있었다. 왜 그는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을까? 왜 난방을 끝내 사용하지 않았을까? 수색은 계속된다. 시간이 흐르며 나머지 시신들이 차례로 발견된다. 한 명은 차량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다.
또 다른 이는 더 깊은 산속에서 발견된다. 이동 경로는 일관되지 않다. 누군가는 산장에서 벗어나 내려가려 했고 누군가는 다시 산으로 들어간다. 이 선택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비논리적이다. 이들은 왜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왜 함께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안전한 선택을 반복해서 피했는가?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다. 눈보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 집단 패닉, 인지 능력 저하. 하지만 어느 가설도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산장에서의 행동은 끝까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괴담이 아니다. 귀신도 괴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는 위협에서 오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서 나왔다. 야바키 산은 지금도 존재한다. 겨울이면 눈으로 덮이고 여름이면 평범한 산길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이곳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했던 곳. 이 영상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왜 그런 선택이 이어졌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 장소에서 설명이 어긋난 판단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정리한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의 붕괴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도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다.